에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봉안이 중요하고 이건 다 알아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주 영혼 없이 그냥 이쁘게도 아니에요 그냥. 아니 선생님 그렇게만 해도 멋있어. 예쁜데. 그냥 자꾸 네. 이렇게 밀어 제끼는 거 네.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처음에도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조금 이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것은 결국은 뭐냐면 기교를 더해서 최고의 기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 그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정직한 손도 필요하지만 같은 붓에서 날치기를 해야 돼.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요 눌러서 이렇게 면치기 하는 거거든요. 날을 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리면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선을 요 짧은 선을 긋더라도 이렇게 해. 맞아. 그냥 선생님. 쭉 밀어제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구간별로 보면 여기서도 이미 끝이긴 하지만 뭔가 여기서 짧은 선이든 뭐든 보세요. 이렇게 뭔가 내가 이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근데 이거 짧으면 거의 댄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난하고 대나무는 상생이에요. 상극이 아니고 상생이에요.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어디서 깨주든 뒤로 가서 깨주든 간에 그냥 기계식으로 찍 이번에 나는 선생님이 괜찮게 한 게 뭐냐면 그때 이 손맛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쪽으로 가버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붓도 똑같아. 한글 붓이고 똑같은데 이 붓이 주어진 화선지랑 먹물의 어떤 농도랑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한글 붓이든 그림 붓이든 붓타령할 것이 아니고 날을 찾으면 돼. 날법. 면과 날. 그러면 할 때부터 붓을 하면서 내가 날법을 찾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중봉의 개념에서 중봉으로만 그린다면은 아주 근데 저는 중봉은 약속인 거야. 중봉은 우리가 붓을 가운데로 가자는 것이 중봉이지만 여기서 중봉에서 날법을 찾아서 편봉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 다음 한 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칠 수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서예에서 말하면 이게 일파삼절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뼈가 나와.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게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물러 보여. 물렁뼈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결국 지금 한 게 뭐냐? 대나무 친 거예요 지금. 대나무 마디 그린 거라고 지금. 예, 그러니까 일파삼절법에도 나름대로의 그 엄청나게 뭐 1시간 이상 강의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판본체에서 리을을 할 때 옛날에는 꼭 일파삼절을 안 하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 거의 글씨에서. 근데 이걸 해서 걸어놓으면 파도를 쳐. 특히 판본체에서. 근데 그땐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꼭 일파삼절 하는 부분도 꼭 마디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만 하니까 그것이 이상하다 이거지. 지금도 그렇게 쓰는 사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꼭 중간에 우리 그 관절처럼 무릎이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꼭 그 부분에서 하던 그 부분만 이상한 거지.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 약속이야. 꼭 잘 가고 있는 것까지 만들어서 마디를 만들어 버려. 근데 이 마디도 결국은 그림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화동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림하고 글씨랑 어울리는 부분에서 이거는 하나의 한 시대의 유행이었죠. 그러면 그 유행이 타고 돌아서 복고도 되는 거지만 저는 이런 거를 이게 그냥 대나무네. 그냥 이거 대나무였어. 결국 대나무였다는 거 획이.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냥 세죽의 주관에서 넘겨지는 이런 자연스러움에 어떤 서론적인 거, 화론적인 것이 다 있었다는 거지. 서예 백문백답을 읽어보면 뭐 많아. 추행사 인인니 뭐지? 지금 진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선지를 통해서 보면 각자 다 자기 쉽게 말해서 그 모양이 있다는 걸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돼.
종이 많으니까 그냥 음. 쭉쭉 치면 되지라고 하는 거 말고 하나를 그리더라도 자기의 모양 또는 자기의 색깔 그게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이게 영혼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한 촉인데도 이제 아까 이것만 봤을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죠? 그냥 기계적으로 치는 거죠. 운동성이. 그치 뭐 잘 나오고 그런 건 다 배워서 알지만 봐봐. 그 다음에 물이 없어. 물이 없어도 여기 봐봐. 손목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들어서 내가 이 끝을 만들어줬어. 근데 잘 보시면 마치 요만큼은 원래 있었는데 누가 뭐 자연스럽게 잘려졌거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형태잖아요. 원래 벌레를 먹었거나 말랐거나 누가 찢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의 수를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이. 근데 맥없이 그냥 손목치기만 해버리면 날아가는 부분에서 특히 이렇게 근데 난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봤었어.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런 선질의 변화와 그 다음에 하다가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 당연히 둥글죠. 이건 원필이잖아요. 또 이런 하모니적인 거 그리고 항상 주장하는 거 그래도 봐봐 이것은 평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넓어버려. 보엽까지 다 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보엽도 그냥 맥없이 치면 의미가 없지. 필요 없어 얘네들은.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 숫자에 안 집어넣어. 얘네들은 다 점이야. 왜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들. 그러면 뺄 거 빼버리니까 갑자기 폭이 다시 좁아져 버렸죠.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좁아. 더 좁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정하원에서 이거 언제 시작? 범화, 남불, 가엽력, 상략, 수필 이거 누가 읽으실 거야 이거를? 뭔지가요? 해석해 놓은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책에 싼 대신에 이거를 봐봐요.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아 그냥 막 짝짝 막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붓을 눌렀다가 들어서 손목을 약간 돌려서 다시 눌렀다가 이런 거 호흡법. 그래도 설명이 돼 있네요. 아 그걸 지금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르지만 네. 한문으로 써서. 그런데 두 필이든 세 필이든 기본적으로 봉안을 만들어주는 거에서 특징은 뭐냐? 봉안 자체가 낮으면 안 돼. 봉안이 그래도 높아져야 돼.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풍랑같이 흐름을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맑게 있는 청랑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데도 이런 것들 꺾어 들어갈 때 그리고 여기 봐봐요. 잠두를 써. 잠두. 어차피 나중에 정리하셔요. 여기다 메모를 하시든가요. 이런 거는 누의 머리야. 누의 머리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면에다가 역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오는 것도 잠두고 원필인데 그러니까 잠두는 그냥 원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서해를 할 때 여기 획을 역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중봉을 잡고 이렇게 가서 회봉하는 거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잠두, 누의 머리. 또 이거는 원필이죠. 서해로 말하면 원필이고. 그 다음에 서해로 할 때 말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방필이죠. 그 다음에 다시 회봉해서 막죠. 그런데 대나무 할 때도 딱 찍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딱 찍어주면은 이거는 방필이라고 그러고 대나무에서는 마제라고 그래요. 말발굽. 아 마제.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같이 안 해주지. 잠두, 연미. 이제 그걸 예서에서 나올 때 둥글게 나와서 제비꼬리 같이 연미, 제비연자, 꼬리미자, 제비꼬리 같이 이렇게 빼준다. 이게 이제 예서에서 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획 가지고 여기까지는 빼더라도 이런 획으로 또 나무를 그리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체로 말하면